무인기 등의 외환 유치 혐의와 그리고 또 서희건설이나 대기업의 사이비 종교 집단 관련 뇌물수수 의혹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건진법사의 돈다발, 관봉건, 검찰의 뒤지분실 사건 등 검사의 수사방해나 증거 은폐 의혹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권력에 의한 YTN의 불법 매각과 MBC 방송 탄압 등의 여러 가지 공영방송 탄압 의혹들도 점차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윤석열은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체포영장 집행 공권력에 저항하면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국민들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추태를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대해서 구치소에서 내란숙의 윤석열에 대해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그런 의혹마저 사실로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썩어도 정말 이렇게 썩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특검 출범 당시에 예상했던 범죄의 규모와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특검의 수사 인력의 정원, 그리고 기간 연장,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특검의 수사지 권한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특위는 특검의 수사 인력의 확대, 그리고 수사가 일정 기간 내에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에 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내용도 면밀히 검토해 왔습니다. 앞으로 저희 특위에서는 이런 특검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상이 철저히 밝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계속 지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은 되어 있지만 사실상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추가로 또 고발 조치 등도 앞으로 병행을 할 예정입니다. 정치 탄압을 운운하면서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민주정당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범죄 정당이나 내란 정당으로 불려야 마땅합니다. 특검은 적법한 수사기관이자 불의를 단죄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계속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고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고 특검을 수사를 방해한다면은 앞으로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를 넘어서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죄를 어물쩍 하고 넘어가는 것은 불의입니다.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당연한 정의입니다. 특검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 범죄단의 범죄 행각을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히 추적해서 엄단하기 바랍니다.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위는 성역 없는 수사로 정의를 바로 세우고 특검이 수사를 제대로 국민의 명령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인력과 기간 부족으로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늦게 도착하신 분들이 계셔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희 위원님 오셨습니다. 네. 이지은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병주 위원장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네, 12.3 내란은 우리 사회에 치유하기 힘든 커다란 상처를 남겼습니다. 내란 세력의 척결과 발본색원은 훼손된 민주주의의 복원이며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역사에 대한 심판입니다. 다시는 내란이란 두 글자가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내란 특검이 진행 중이지만 미처 밝히지 못한 의혹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분야가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반란의 혐의가 명백한 지구 지역계엄사령부 문제입니다. 12.3 계엄 당일 김용현 국방장관은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지구 지역계엄사령부 하상회의를 준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행정권과 사법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계엄사령부 산하 3개의 지구계엄사령부와
25개의 지역계엄사령부는 상황실을 설치 중이었거나 설치를 준비했습니다. 지상작전사령관과 제2작전사령관, 수방사령관이 지구계엄사령관을 맡고 군단급, 사단급 지휘관들은 지역계엄사령관이 됩니다. 전국 지자체를 군인이 장악하려는 시도한 명백한 군사 반란입니다. 도성과 시군 구청을 통제하고 치안 질서 유지, 보도 검열, 집회와 단체 행동 통제, 주민과 차량을 통제하는 말 그대로 군사 독재를 획책한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지역 사법기관을 장악해 계엄 보통 군사법원을 설치하려 했습니다. 만약 내란이 성공했다면 국민 대다수는 일반 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야말로 행정부와 사법부를 모두 군이 통제하는 군정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계엄군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제2, 제3의 박정희, 전두환 시대를 열었을 것입니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행정안전부를 통해 전국 지자체에 청사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세훈의 서울시, 김진태의 강원도, 유정복의 인천시, 홍준표의 대구시, 이철우의 경상북도 등 많은 지자체는 계엄이 선포된 그날 밤 청사를 폐쇄하고 비상대책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비일학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일사불란합니다. 이 정도면 이들 지자체장 또한 비상계엄에 적극 동조한 것은 아닌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구 지역계엄사 설치 문제를 비롯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내란 동조 행위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하는 이유는 시민의 삶이 한순간에 유린될 뻔했으며 그 혐의자들이 현재까지 시청과 도청을 지휘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란의 뿌리는 깊지만 반드시 솎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관련 수사는 더디고 진척이 없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군이 남침했을 때나 발령하거나 또는 북한이 도발했을 때나 발령하는 경계태세 2급이 12.3 계엄과 동시에 발령된 점도 묵과할 수 없습니다. 입을 맞추고 손을 잡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역모의 징후입니다. 군사 반역자들이 내란 수반과 한무리로 내란을 수행하려 한 혐의와 정황이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정황을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대한민국 국군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절치부심했습니다. 다시는 과거 쿠데타와 같은 오욕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노력과 헌신이 12.3 계엄으로 인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검에 거듭 촉구합니다. 군의 신뢰를 하루빨리 회복하기 위해 민생경제와 민주주의 태행을 하루빨리 바로잡기 위해 철저하고 빈틈없는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이 지켜낸 K민주주의, 빛의 혁명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특검은 국민주권이 공기처럼 살아 숨쉬는 진짜 대한민국 건설의 기틀을 세워야 합니다. 정의로운 역사를 위해 복무하고 올바른 역사를 증거하는 각오로 수사에 임해주길 제3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건희 특검, 장경태 강사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팀이 임성근 전 사단장과 임성근의 구명로비 창구로 지목된 멋쟁 해병 단톡방 멤버 송호정의 국회 위증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임성근과 송호정은 지난해 10월 14일 공수처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제가 임성근과 송호정에게 23년 연말에 만났다는 제보를 받아 만난 적이 없냐고 물었을 때 이 둘은 만난 적이 없다고 대답했었습니다. 이 사진은 특검팀이 송호정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두 사람의 사진입니다. 23년 12월 23일 17시에 경기도 수원의 한 카페에서 임성근과 송호정이 어깨동무를 하고 아주 친근한 표정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또한 특검팀은 멋쟁 해병 단톡방에서 이종호가 남긴
3부 내일 체크하고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도 송호정은 골프 3부 라운딩이 아닌 다른 의미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송호정은 이종호가 김건희 여사에게 이야기해서 다 해줄 수 있다고 멋쟁 해병 단톡방 멤버 최동식의 진술에 따르면 이런 말한 사실까지 밝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송호정의 위증과 관련해 무명의 해병이라는 이관영이 허위 진술을 교사한 사실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관영은 저희 의원실에 구명로비 의혹을 제보했다가 이후 입장을 바꾸고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위증이 발견된 이상 이들에 대한 법적 처벌은 물론 순직 해병 특검팀은 이들이 무엇을 숨기려고 위증을 했는지와 임성근과 송호정의 관계, 송호정과 이종호의 관계를 더욱 면밀하게 수사해서 구명로비 진상의 핵심에 가까이 다가서시길 바랍니다. 임성근, 송호정, 이관영은 위증의 벌을 달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내란 특검 특위의 간사를 맡고 계신 박선원 간사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내란 특검 대응특위 간사 박선원 의원입니다. 좀 전에 김병주 내란 특검 대응특위 위원장이 포괄적으로 발언을 하였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인 사안 몇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최근에 합참 의장이 참고인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인기를 수차례 보냈던 드론작전사령부 김용대 사령관은 현재 기소 직전 상황에 있지요. 이 조사를 받고 나온 합참 의장은 약 2주 반 전에 합참정보본부 간부들과 드론작전사령부 관계자를 모아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회의를 했냐면 앞으로 무인기를 보낼 때는 위치 추적 암호 장치를 아예 없애버리면 되는데 지난번에 일부러 이것을 껐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작전 애교를 아예 수정해버리자. 그래서 무인기를 보낼 때 위치 추적 암호 장치 없이 보낼 수 있도록 작전 애교를 고쳐버리면 과거에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황당한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격한 많은 간부들이 도대체 범죄를 저질러 놓고 그 범죄는 형법상 적용 대상이 안 되게 해버리면 저지른 범죄나 살인도 범죄가 안 되니까 무죄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과 무엇이 다르냐 하는 한탄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계엄 상황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병무청 지하에 국고를 설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면서까지 상황실을 설치하려 했다. 그럼 병무청은 세종에 있지요. 그러니까 세종시에조차도 B1, B2와 같은 그런 지하 벙커를 만들고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필요시에 정치인과 언론인 그리고 종교인을 구금하려는 시설을 마련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점이 지금 새롭게 폭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계엄 준비하기 위해서 김용현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배모 준장을 동원해서 계엄 실시 문건을 전체를 요약하고 그 방향에 대해서 보고하라고 해서 8쪽 보고서를 작성해서 배모 준장이 김용현 당시 인사청문회 장관 후보자에게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께 환기시켜드리면 2016년 12월과 2017년 2월에 조현천 기무사에서 문건 2개를 작성했습니다. 하나는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또 하나는 대비계획 세부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서 국가정보원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만약에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국정원이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의 지시를 받으라라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해야 된다. 두 번째, 필요시에는 국내 담당이었던 국정원 제2차장에게도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해서
계엄사와 합수부의 지시를 따르도록 대통령이 지시해야 됩니다. 라고 그 문건에 되어 있고 그 문건 그대로 이 작년 12월 3일 윤석열은 국정원장과 그리고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16년 12월, 2017년 2월 현시국 관련 대비계획 그리고 대비계획 세부 자료에 의해서 업그레이드된 계엄 실무 이행 계획이 있고 이 기획 문서에 따라서 대통령조차도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내란 특검의 수사 기간은 물론이고 수사 범위와 대상은 늘어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노상원이 문제가 되는데요. 노상원은 민간이면서 군 관계자입니다. 그리고 노상원은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직접 지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상호에 대한 수사 기록이 전부 이 특검에 넘어와야 되고 필요하면 군 검사를 지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란과 외환의 접점에 있는 노상호를 비롯한 전체 기획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아직도 내란 특검은 갈 길이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특검법에 대한 보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해병대 특검 간사를 맡고 계신 전영기 간사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네, 순직해병 특검 TF의 간사를 맡고 있는 전영기입니다. 순직해병 특검 수사가 진행될수록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의 위법하고 부정한 행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VIP 경로설의 실체가 밝혀졌고 임성근 전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와 구명 로비 의혹, 런종섭 사태까지 상당한 부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검이 이미 한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했지만 아직 규명해야 할 부분도 상당 부분 남아있는 만큼 수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수사 인력을 확대하고 수사 대상을 보다 폭넓게 규정하는 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철저한 수사와 진실 규명을 위해 수사기간을 최대 30일씩 2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순직해병 특검은 1회 연장만 가능해 최대 140일까지만 수사가 가능한데 내란 김건희 특검과 동일하게 170일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압수물 분석, 참고인 조사, 피의자 신문 등 남은 과제가 많은 현실을 반영한 불가피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수사 대상 확대도 필요합니다. VIP 경로에 관해 국회 법사위, 운영위 등에서의 위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조태영 전 실장, 김태호 전 차장,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등 국회에서 VIP 경로를 부인했지만 특검 수사 과정에서 실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무시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법사위와 운영위원회에서 위증 고발을 추진하면 특검에서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외에도 최혜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군인 등을 체포, 감금하려 한 범죄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규명이 필요합니다. 이에 걸맞게 특별수사관 정원을 늘리는 방식, 그리고 파견검사에게는 공소 유지 권한까지 부여하는 방식 등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최혜병의 순직은 단순한 사망사고가 아닌 조직적인 은폐와 노골적인 수사 외압, 권력의 부당한 개입으로 얼룩진 중대한 범죄 사건입니다. 순직해병 특검은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최혜병의 순직을 결코 잊지 않고 군인들이 다시는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늦게 참석하셨습니다. 3대 특검 제보센터 위원을 맡고 계신 이재관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김건희 특검 위원을 맡고 계신 이성윤 위원님 말씀 있겠습니다. 네, 이성윤 의원입니다. 법사위 의결로 국회에서 이정한 2건의 이증 혐의자들을 고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최혜병 특검 입법청문회에서 이증했던 혐의자 김성근 등 6명과 또 지난해 12.3 내란 이후에 법사위에서 내란 진상규명 과정에서 이증한 걸로 보이는 박성재 전 장관 등 2명을 고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6, 7월 해병대 특검 관련 입법청문회와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적극 발의 요청에 대한 관련 입법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참석한 전 해병대 1사단 임성근은 7월 19일 청문회에서는 본인 명의로 나간 첫 청장을 거듭 부인하면서 이정한 걸로 보이고요. 전 국방부 검찰단장 김동혁도 수사 지휘를 받았냐는 질문에 대해서 어떠한 지시나 지침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더니 석 달 후 국정감사 때는 처음부터 장관의 지시가 있다고 발언을 뒤집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전 국방장관 이종섭, 국방비서관 임기훈은 법사위원들 질의에 대부분 밝힐 수 없다라고 주원검으로 왔었고, 해병대 전 사령관 김계환은 10월 국정감사에서 VIP 경로를 박정훈 대령에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고 하고서는 2년이 지나서야 VIP 경로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최혜병 특검 관련 6명의 이중에 대해서는 국민께 진실을 밝히려는 국회 입법 절차를 무력화시켜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봅니다. 순직한 최혜병의 명예와 유가족들의 슬픔, 박정훈 대령의 용기를 모독하고 국민들을 기만했습니다. 작년 12.3 내란 이후에 12.3 내란 안가 직후에 안가 해동 멤버 전 법무장관 박성재와 전 법제처장 이완규는 불법 계엄 이후에 안가에 모인 이유와 그 목적들을 확인하는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박성재는 안가 해동이 해가 지기 전에 한번 보자는 취지였다며 아무도 믿지 않을 말을 늘어놓고 행설수설했고, 이완규도 불법 계엄 선포 다음 날 안가 모임이 저녁자리였다며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말로 일관했습니다. 또한 안가해동 멤버도 4명뿐이라고 허위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특검 수사 과정에서 사후에 계엄 문건이 안가해동 후에 만들어졌고, 안가해동 직후에 박성재, 이완규가 휴대전화를 바꾼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됐습니다. 국민께 부끄럽지 않은 공직자의 소임을 다했어야 할 자들이 내란 수계에 동조하고 불법 계엄 정당화에 앞장선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희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위는 법사 의결을 통해 이들을 고발하고 국회와 국민을 속이려 한 이들을 철저히 수사토록 하여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잠깐만요. 오늘 우리 특위에 또 책임위원님들께서 다들 함께 해 주셨는데요. 일단 비공개 회의에서 자세한 이제 회의는 나누기로 하겠지만, 우리 책임위원님들께서 또 오늘 공개 회의에서 한 분씩 자신이 맡고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책임위원을 소개를 하시고 말씀을 한 1분 내외로 잠깐 한 분씩 좀 돌아가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정 의원님 좀 1분 네, 소개하고 자세히 맡고 있는 그 책임위원 말씀을. 네, 저는 정무위 소속 김현정 의원이고요. 저는 삼부특원 주가조작 책임위원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제가 종전에 지난해 국정감사부터 해서 삼부특원은 꼬리이고 엘바위텍이 몸통이다. 그래서 같은 기간 동안에 동일인 같은 관계회사로서 같은 시기에 우크라 재건 포럼에도 같이 참여해서 같은 날 상한가도 치고 또 설거지 끝나고 지금 현재 한 4,500원대에서 거래 정지된 그 패턴까지 똑같은데, 웰바이오텍은 주가 조작 외에도 전환사채라는 시비를 헐값에 시가의 3분의 1 정도의 헐값에 매각함으로 인해서 400억의 추가 시세 차익을 더 얻었다라는 혐의가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특검에 제가 방문을 해서 자료 등 하고 또 설명을 했고, 그래서 그 전담팀이 꾸려졌고 엊그저께 이제 웰바이오텍과 관련된 압수수색도 진행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이제 웰바이오텍의 자회사인 아센디오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여기에도 그러니까 웰바이오텍이 지난 23년 5월부터 7월 그 주가 조작이 일어난 시기에 경영진이 바뀌었는데, 실제로는 바뀐 경영진과 전 경영진이 이기훈 전 회장 간에 연결고리가 계속 남아있는 것 같고, 이 아센디오는 그 웰바이오텍의 자회사이거든요. 근데 이 아센디오도 똑같은 주가 조작 혐의가 지금 있습니다. 여기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인데 갑자기 초전도
그거를 2004년 초에 사업 계획으로 일어나면서 주가 조작이 비슷한 패턴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이것도 제가 지금 추가로 지금 확인 중에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최혜병 특검을 맡고 있는데요. 최혜병 특검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책임위원을 정하지는 않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은 특검이 계속되는 데 있어서 기한 연장이 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논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VIP 경로설과 관련해서 실제로 상임위에서 위증한 건이 많이 확인이 되어서 그 부분은 방금 이성윤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법률과 같이 해서 위증 고발하는 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최병 사건 특검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당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김용남입니다. 저는 김건희 특검에서 캄보디아 ODA 예산 증액 등 해외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일반적인 지금 특검의 수사와 또 내란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 윤석열 피고인 겸 피의자가 뉴스에서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에도 출석을 안 하고 있고 특검의 소환에도 불응하고 있으면서 서울구치소 안에만 머물고 있으면서 최근에 아예 뉴스에서 윤석열 피고인 겸 피의자가 등장하는 기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우리 대응특위에서 이게 꼭 지난번에 김건희 특검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하려다가 집행이 안 됐습니다만 내란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 어디든지 한 번은 반드시 한 번 이상 앞으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아서 꼭 집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출석을 수사기관에 해서 진술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법적 권리라 막을 수는 없습니다만 수사기관은 또 지금 불구속 상태인 지금 부속 사건은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에 넘어갔고 현재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불구속 사건과 관련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을 해서 수사기관에 끌고 오는, 그러니까 인치를 할 수 있는 것도 수사기관의 권리이고 체포영장에 허용된 법적 권한입니다. 그런데 막무가내로 버티면서 출석을 거부하는 것이 끝까지 용인된다고 하면 다른 범죄 피의자들이 따라할 가능성이, 그래서 국가 법질서가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 3대 특검 어디라도 반드시 조만간에 조속한 시일 내에 체포영장의 발부와 집행을 해줄 것을 촉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지은 의원입니다. 저는 김건희 특검에서 7호 세관 마약 구명 로비를 맡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72kg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마약을 도대체 누가 대한민국에 들여오려고 했는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도대체 누가 들어오려고 했기에 전 국가기관, 검찰, 경찰, 세관, 용산까지 나서서 이거를 막으려고 했나, 이 수사를 막으려고 했나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인데 김건희 특검이 인원이 부족하고 기간이 부족해서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동부지검에서 이 사건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디서 하든 동부지검에서 제대로 하는지도 지켜볼 것이고, 김건희 특검이 연장이 되고 인원이 확보가 되어서 이 사건을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재관 의원입니다. 예결위하고 좀 중복이 돼서 좀 늦었습니다. 저는 그 제보센터와 공익제보 보호센터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력형 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용기 있는 제보자의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런 제보가 하나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데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지금 해병대 특검 맡고 있는 김남희 의원입니다. 김병주 위원장님과 전용기 간사님께서 중요한 내용은 다 잘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저희는 아무래도 그 윤석열이 부당하게 수사를 방해했던 지점들, 그리고 임성근을 위한 구명 로비에 김건희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지점들, 그리고 그 와중에서 이종섭 장관을 도피시켰던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명을 해서 한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최혜병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또 이런 내용들을 잘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소통하고 또 열심히 특검을 지원하고 저희 목소리를 내서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란 특검 TF에 소속되어 있는 이현희 의원입니다. 내란 특검의 역사적 이유라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내란이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그 내란의 뿌리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란 특검 수사에 약간의 허점과 그리고 사각지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심사 중인데 당시 계엄 당시에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그 외에 최상목 그리고 조태열, 그리고 박성재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보안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그들의 내란 계엄의 그 방조 행위, 그리고 주요 임무에 종사했는지 여부, 그리고 국회에서 의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수사가 지금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그 정진석 비서실장 그리고 김주현 민정수석이 계엄 진행 과정에서 곳곳에 주요 장면에 등장하는데 이들에 대한 수사가 지금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는 이런 대통령 비서실의 역할, 주요 행위들 이런 것들은 휴대폰 그 통화 내용만 살펴봐도 그들이 내란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우리 내란 특검 TF에서도 시민들의 제보와 여러 가지 증거 수집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건희 특검 캄보디아 게이트 담당하고 있는 김동아 위원입니다. 요즘 기사에도 많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통일교에서 윤모 본부장이 김건희를 만나서 캄보디아 메콩강 사업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했고 그 요청 이후 ODA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됐다는 점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이치모터스의 자회사인 도이치 파이낸셜이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캄보디아의 그 금융기관을 인수하고 자본을 증액하는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일교 산하 기업들의 그 감사 보고서나 회계 보고서를 저희 의원실 차원에서 검토해서 혹시나 그 캄보디아 사업과 관련된 점이 없는지를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도이치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사 보고서나 회계 보고서를 지금 검토해서 지금 위법한 점이 좀 발견된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되면 좀 공개할 예정에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ODA 사업이 증액되는 과정은 우리가 국회에서 충분히 그 당시 정부 내 의사결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도 한 번 더 심도 깊은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김건희 특검 TF에 있는 최현일 의원입니다. 저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국가 개입, 국가계약 위반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지금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지난 정권에서 했던 불법성, 특히 이런 자료 확보나 이런 거를 이제 운영위에도 소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살펴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21g. 또 하나가 이제 현대건설이 이런 그 불법 증축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나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가덕도 신공항 이 건설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지금 다른 위원님들과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이와 별개로 좀 최근에 그 전현희
우리 수석 최고위원님이 대표 발의한 증감법은 지난주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운영위에 제출이 되면 빠른 시일 안에 운영위와 법사위를 통과해서 9월 정기국회 때 조속히 통과를 해서 내란 세력이 위증을 했는데 처벌하지 못하는 입법 불비를 보완을 해서 그런 거를 빠른 시일 안에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박균택 의원입니다. 저는 김건희 특검 중에서 코바나 컨텐츠 뇌물협찬 의혹 사건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코바나 컨텐츠 사건은 검사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코바나 컨텐츠 전시 영업 과정에서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윤석열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고 검찰총장이 되면서 후원금이 급증을 했던 사안입니다. 이게 포괄적 뇌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 사건은 사실관계가 이미 다 드러나 있고 법률 적용만 잘 해주면 될 사안입니다. 법리에 뛰어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처벌 절차를 잘 진행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승찬 의원입니다. 저는 3대 특검 제보센터 및 공익제보자 보호센터에서 우리 여기 이재관 의원님과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보가 가끔씩 들어옵니다. 제보가 가끔씩 들어오는데 제보보다는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대통령실 이전 결정 과정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어떤 결정, 어떤 위원회, 어떤 자문보고서에 의해서 이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베일에 가려 있다고 합니다. 뭐 현대건설과 그 다음에 뭐 대통령 관저와 관련된 뭐 특혜, 수의계약, 뭐 21g 뭐 이런 것들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그때 아시겠지만 청와대 이전 TF의 팀장이 윤한홍 의원이었고 부팀장이 김용 의원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주술인들이 이 이전 결정 과정에 많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고 않고 있다라는 제보들이 좀 많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좀 가열차게 제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내란 특검과 관련돼서 평양 무인기와 관련된 제보가 여전히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팩트 체크를 하면서 밝혀진 거를 보더라도 지난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기 전에 사이버 사령부에서 해킹 테스트를 했습니다. 해킹 테스트를 실제 평양 무인기 보내는 그 전력을 가지고 해킹 테스트를 했는데 여기서 재부팅 신호를 탈취하고 사이버사가 이 재부팅 신호를 역이용해서 무인기를 작동 불능화 상태로 만들었다라는 테스트 결과 보고서도 나왔는데 무리하게 평양에 무인기를 18대나 보내는 이런 상당히 있을 수 없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평양 무인기는 뭐 통모, 왜곡 뭐 이런 법적 논쟁은 있지만 그런 의도성, 고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환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특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최혜병 특검과 관련돼서는 저도 휴가 당시에 최혜병 임성근 전 사단장을 구하기 위한 모임이 있었다고라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팩트 체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시 저도 휴가 중에 어떤 인물들이 윤석열과 김건희와 접촉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추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란 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용호 의원입니다. 지금 박성재 심우정에 대해서 이제 강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있죠. 예. 그네들이 했던 여러 가지 발언들이 다 거짓말의 탑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덕수에 대한 이제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요. 무려 6가지 혐의로 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그간에 한덕수가 내뱉었던 말들은 마치 자기가 정의의 사도인 양 이렇게 했었던 것인데 대국민 기만이라고 하는 것들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을 통해서 정말 백일하에 벌어졌던 일들이 진실이 국민들한테 확인되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안가 회동과 관련해서도 4인방이 모였다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이미 법률비서관이 추가로 참석했다는 거 확인됐고 저는 그 안가 회동이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됐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좀 밝혀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우리 부승찬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외환죄 부분도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잘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으로는 계엄과 내란 과정에서 김건희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까지도 분명하게 정점을 찍고 확인을 해 들어가야 될 매우 중대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체가 지금 어느 정도 드러났는지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체가 다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간다 이런 생각으로 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 모두 발언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깐만 회의 비공개 전화하기 전에요. 지금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이 지금 특검법 일부 개정안 혹시 가지고 계신 기자분들 계시면 내용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초안이라서 많이 달라졌다는 점 미리 안내 드립니다. 네, 혹시 기자님들 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말씀하십시오.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특위는 지금 확인을 못했고요. 그래서 아는 내용은 없습니다. 아마 특검 쪽이나 국회 쪽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발표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오늘 저희들이 비공개 회의를 하고 필요하면 회의 이후에 우리 대변인을 통해서 기자님들 질의응답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공개 회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공개 회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